그러신데 이건. 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 또 시장 흐름들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시장 흐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전에 저희가 막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게요. 뭐 이유가 1,000조 원대 경기 부양책에 어렵게 사실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합의하기 어려운데 합의를 했고 미국도 추가 부양책 쓴다고 저는 이걸 보면서 주가는 오르지만 경기가 진짜 안 좋구나 이런 생각 한편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장에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예, 마스트리트 조약부터 시작을 네. 해야지 이해가 더 쉬울 거. 1992년인가 그렇죠? 네, 마스트리트 네. 조약이. 예. 그게 이제 5가지 정도를 규정을 한 건데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GDP 대비 그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GDP의 3% 이상의 재정 적자를 가지지 않으며, 그다음에 GDP의 60% 이상, 그게 이제 재정 적자죠. 그리고 마이너스 GDP 가는 게 3% 이상 되지 네네. 않으며, 이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장기 이자율은 뭐 2%를 넘지 않으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세요 오늘? 예. 어떤 측면에서 유럽의 뒷덜미를 꽉 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배경에는 어떤 그 유령이 도사리고 있냐면은 1차 대전 후에 비스마르크 공화국 어디죠? 독일의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강력한 트라우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데스방크는 언제나 인플레이션의 파이터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정도가 아니라 거의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반인플레이션 포지셔닝을 항상 취해왔어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정을 함부로 쓸 수가 없고 항상 규모 있는 재정 이런 것들을 분데스방크 기조에서는 끌고 왔던 겁니다. 이 기조의 연장선에 있는 게 마스트리트 조약이고요. 근데 이번에 재정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은 뭐냐면 기존의 강력한 기조였던 유럽의 마스트리트 조약의 금이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그러면 그동안에 독일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스탠스와 스텝이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렇게 되는지 앞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포인트고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을 한 거냐? 얘네 불가할 거라고 생각했던 재정 통합 비슷한 일을 하기 시작했네? 라고 인지하기 시작했던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고 이 전체 그림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500억 유로, 우리나라 1,000조를 돈을 뿌리는데 왜 유로화가 강세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유럽 지금 미국이 4조 달러 대에서 지금 7조 달러 수준까지 총통화량을 늘렸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달러 약세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러면 이제 얘네는 그러면 통화를 막 이렇게 1,000조씩 늘리는데 1,000조 원씩 늘리는데 그럼 통화 약세가 왜 안 돼? 통화 약세가 돼야죠. 근데 통화 강세가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유럽이 뭔가 재정에 의해서 서로 협의 가능한 공동체가 됐구나. 유로화 깨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데에서 좀 기조가 바뀌고 있구나. 이 부분은 독일이 양보를 했구나. 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또 독일이 양보를 왜 했냐 하면 또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뒷방으로 갔던 할머니 역할을 했던 메르켈이 앞으로 왔잖아요. 메르켈이 왜 왔냐? 메르켈은 어쩔 수 없는 그 박애적인 정신을 기본적인 DNA에 깔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요. 어려서 그 집이 고아원 비슷한 거랬어요. 예. 거기까지도 연원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 그렇죠. 살려야 된다는 정신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왜냐하면 1,000조 원 중에 상당히 많은 3,900유로가 뭐예요? 그냥 안 갚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결론은 현재 시점에서 오늘도 지금 유로화가 떨어져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발표 다 됐으니까 뉴스가 나왔으니까 게임 끝 떨어져야 돼 했는데 안 떨어져요.
왜 도대체 이거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가정이죠. 가설입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유로화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달러의 약세가 그렇죠. 또 이어진다는 얘기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러면 달러 보유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자산 운용자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네. 즉 달러가 약세되면 인플레이션 자산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신흥국 자산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외국인 들어왔는데 또 들어올 것인지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이거예요. 미국에 지금 한계 기업들은 돈이 없어. 돈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파망스 파망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빼고 그런 애들은 좋지 뭐 지금 좋은데 이런 애들 빼고 나머지 기업들은 뭐 보잉을 비롯해 너무나 많은 애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허덕허덕거리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럼 달러가 외부로 나올 수가 없고 기업이 계속 쟁겨놓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때까지는 계속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안 나오는데 자 그럼 안 나오는 달러가 절대 밖으로 안 나오는 수요 한 축, 달러 약세 한 축 여기서 과연 어디로 방향을 틀 것인지를 지금부터 관찰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아주 재미있는 이제 그 금융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이게 강세였잖아요. 근데 달러 약세에 주목을 하는 세력들이 강해져가지고 야 이거 달러 약세 피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신흥국 증시 그다음에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장이 오면서 한국은 나갔던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거는 웃기는 표현이지만 나갔던 외국인이 다시 시장에 들어오는 그래서 시즌 2가 시작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네. 예, 유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역사적인 얘기로 마스트리트 조약까지 왔다가 유로화에서 결국 이제 달러화로 왔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드리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95.06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에는 유리한 환경이다. 예, 이렇게 좀 읽어보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오늘 저희가 제한이 됐으면 무슨 얘기할까? 세법 개정안 얘기 빼고요. 예, 이건 뭐 사실 또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기술주 얘기를 좀 뭐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미국 기술주 실적 발표들을 줄줄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또 카카오나 네이버도 여기에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술주 흐름들은요. 기술주는 지금 거칠 게 없는 상황인데 몇몇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주들의 실적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높이가 많이 낮춰져 있어요. 이미 순이익 발표하는 기업들의 한 80%가 전망 대비 이익이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전망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아마 기술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네는 그냥 소소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애플의 이런 기기 판매 대수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빠져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사상 최고가를 다들 갱신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는 미국 기술주들은 한번 숨고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뭐 한국의 기술주들도 근데 또 외국인들이 만약에 복귀를 할지 안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쉽게 돌아온다라고 결정짓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면 대형주들 중심으로 가게 되면 기술주들은 한 박자 좀 쉬었다 다시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략 짧게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7월 흐름이 생각보다는 괜찮은데요. 예. 제가 이제 다시 최근에 코스톨라니를 정말 오랜만에 책을 잡으면서 참 이렇게 관통하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투자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코스톨라니 흉내를 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시장은 오를 것이다. 돈이 적어지면 시장은 내릴 것이다. 자, 돈이 많은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네, 유동성에 관한 얘기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관한 해안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